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패션 스타일도 되게 오늘 좀 네. 블링블링 하시네요. 원래 좀 항상 어두컴컴한 이런 스타일을 좀 선호해 주시는데 피디님이 또 이렇게 밝은 옷 입어라 무언의 압박을 또 주셔가지고 어제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옷가게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아 그러면 또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일요일이니까 우리 새로운 모멘텀 또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져온 모멘텀이 한 가지 있죠. 네. 요즘 핫하고 좀 트렌디해요. 저는 미국 시장도 매일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요즘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한 종목 있죠. 바로 테슬라가 요즘에 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간 몇 개월 동안 좀 암흑기였어요. 네, 암흑기였는데 테슬라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또 그의 또 이익, 반사 이익을 또 받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아지고 테슬라도 잘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올라가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도 계속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테슬라도 테슬라 차량의 판매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인플레이션 압박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발 이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소비 심리 또한 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맞고 그로 인해서 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더 수혜를 받아줄 것이다. 소비 심리가 복구될 것이다. 그런 투자 심리도 이제 살아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겠다. 액면 분할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 내 기업의 액면 분할 이슈를 보면 사실 그렇게 공통점 그리고 연속성을 보여주지는 그쵸? 못했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아니죠? 일단 이 액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뭐 우리나라 종목으로 기업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었죠, 사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막 100만 원 넘어가고 막 120만 원, 140만 원 넘어갔을 때 일반 사람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좀 꺼려지죠, 사실 막. 근데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5대 1로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5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만 갖고 있었던 이 사과 하나를 이제 다른 사람 5명에서 이거를 똑같은 가격에 좀 더 싼 가격에 이제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주식 가격도 싸지고 유동성도 풍부해지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액면 분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액면 분할이 처음이 아니죠. 맞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사실 2020년도 초부터 사실 투자자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이제 액면 분할을 벌써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작년 8월이었죠. 네. 8월에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었죠. 맞습니다. 2,500달러 막 이랬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그냥 1달러에 1,000원이다라고 해도 막 250만 원 넘어가는 수치였는데 이걸 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주당 500달러로 낮췄어요. 맞습니다. 네, 그 뒤로 주가가 또 한 번 더 시원하게 또 올라갔었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막 안 좋다가 다시 한번 요번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시를 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주총회가 열고 이제 주주들의 승인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것도 액면 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또 한 번 이렇게 또 불러일으켜가지고 주가가 이번에 또 1,000달러를 또 넘어갔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지금도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럼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네? 우리가 뭐 LG생활건강이라는 주식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너무 비싸다. 쉽게 안 사죠, 사람들. 예전에 삼성전자 몇십만 원 갈 때 이것도 너무 비싸다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컸었었는데 가격을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거래량이 더 증가한다는 뜻은 그만큼 접근이 용이하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붙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의 기본은 연료입니다. 주가를 상승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연료가 없으면 어떤 로켓도 추진을 할 수가 없고 차도 뭐 연료가 없으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만큼 연료를 풍부하게 넣어주는 만큼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저는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심리적인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미국은 이 액면 분할이 굉장히 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액면 분할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그런 것이 하나의 좀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해주신 접근성이죠. 쉽게 막 170만 원 하고 막 100만 원 넘어가는 주식은 손이 쉽게 안 나가는데
실제로 이제 국민 주식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었던 게 바로 이 카카오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카카오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비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뉴스에서 처음으로 타이틀로 국민 주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막 5만 원으로 막 되니까 이거 나도 한번 사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접근성이 어떤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확 쏠리면서 그것도 이제 주가 상승에 한 1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수 편입에 관련된 효과 또한 같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미국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 테슬라가 다우존스에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S&P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다우존스가 최근에는 대표성을 좀 결여한다, 대표성이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막 100얼마짜리 종목이 뭐 하나의 어떠한 지수에 편입이 딱 되면은 이 친구가 차지하는 파이가 엄청 커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코스피처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지수가 그냥 전반적으로 막 흔들릴 수 있는데 주가가 좀 싸지고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은 거래를 통해서 안정화가 됐을 때 지수 편입이 되면은 이 특정 종목에 의해서 막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좀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지금 액면 분할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지수 편입이 됐을 때 이 기업으로 인해서 막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의 효과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LG생활건강 같은 주식 사실 한번 보면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쵸, 네. 굉장히 얇고 굉장히 등락폭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적은 물량으로도 등락폭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하나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큰데 주식시장에 그 정도의 여파를 줄 수 있다? 저는 사실 그건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은 여러모로 투자자분들한테도 좋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메이저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하면 올라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잣대가 대한민국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 기준 잣대는 미국의 기준 잣대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액면 분할을 한 기업 중 사실 올라가주지 않은 기업도 많고 있어요? 재료 소멸로 빠진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뒤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올라가졌어요. 액면 분할을 했었던 기업은 그 재료의 기대감만큼 붙어서 상승폭을 만들어 주거든요. 상승폭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는 거의 한 뭐 6개월에서 길면 1년 반까지도 주가가 빠지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유동성의 힘을 토대로 주가가 예전의 그 정고점을 다 돌파를 해준 그 과거의 모든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붙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도 한번 크게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고 미국에서는 사실 액면 분할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줬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아주죠. 심리가 남다르고 우리나라는 액면 분할을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액면 분할 한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편인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웬만해서는 사실 좀 많이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실제로 액면 분할을 예를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루겠다 이렇게 가는 종목도 진짜 많고 이 빌빌거리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좀 못 갔죠. 아모레퍼시픽 너무 높은 데서 이제 액면 분할이 진행된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시장 상황 분위기도 달랐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은 못 갔습니다만 뭐 이게 약간 좀 정답은 없죠. 근데 일단 많이 올라갔다 사실 액면 분할한 기업들은 진짜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실제로 또 액면 분할한 종목들만 골라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분 중에서 한 분이 액면 분할 박사죠. 그 상장을 한 모든 기업들의 액면 분할 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통계치를 내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옆에서 같이 한번 봤었거든요.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75에서 80%만 넘어서도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문득 딱 기억난 건데 세종메디칼이 작년인가 올해인가에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세종메디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메디칼이 물론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저기 가겠어 했는데 진짜 액면 분할한 가격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대단하다. 왜냐면 그 친구가 진짜 같은 지인이지만 옛날부터 뭐 저희는 뭐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핫하고 어떤 종목이 집중되어 있고 하는데 그 친구는 신경 안 써.
그냥 액면 분할한 종목들만 계속 검색하고 빠졌다 싶으면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또 투자자도 있다. 요 이슈는 단기적으로 벌써 부각을 받아줬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는 추가적인 저는 수혜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그쵸, 또 생각을 모르죠. 하고 예, 그만큼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과는 사실 기준은 다를지언정 저는 대한민국 시장 내에서도 정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 액면 분할 모멘텀은 결국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을 성장시키는 모멘텀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아닌데 언제나 그랬듯이 주식시장은 기업의 모멘텀, 기업적인 부분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투자의 심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유동성을 부여를 해주는 이 액면 분할 언제나 봤었을 때 좋은 모멘텀이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 거래 자체가 많이 된다는 게 사실 뭐 물론 이 종목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누군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메이저들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량을 더 많이 모아갈 수 있고 그리고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가져가는 물량 그리고 굉장히 또 회전이 하루에 많이 일어나면은 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단순히 얘네들이 샀구나. 혹은 얘네들이 팔았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위 이 종목을 이제 컨트롤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눈속임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도 활성화되면 사람들도 많이 볼 것이고 접근성도 용이하면 나도 한번 사볼까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과 실제로 거래라는 또 접근성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테슬라 액면 분할하면 올라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